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짜고짜 화를 내니?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내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아들 선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은 아니고요. 지영이가 엄마 전화 직접 받으면 불편해하니까 그래요. 불편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걔한테 전화를 얼마나 했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웬만하면 연락 안 했어. 내 반박에 선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아무리 가끔이라지만 시어머니 전화 받으면 며느리 입장에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지영이가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라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서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 거죠. 알겠다. 앞으로는 내가 절대 너희들한테 연락 안 하고 살게. 내가 나중에 눈을 감아도 너희들한테는 전화 한 통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입에서는 비수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며느리 입장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했지 부모님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김정순 여사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정순 씨는 막내 아들을 결혼시킨 뒤로 새로 생긴 가족이 이토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를 요구하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결혼을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믿었던 막내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마치 정순 씨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면 안 된다는 아들의 말은 정순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했으면 당연히 자신과도 가족인데 어째서 마음대로 연락 한 번 못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통화는 불편하다며 카톡 문자만 보내라고 하길래 정순 씨는 낯선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워가며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톡마저 싫다면서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들을 통해서만 겨우 말을 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정순 씨는 자신이 혹시 며느리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며느리한테 오라가라 하며 일을 시킨 기억도 없었고 애초에 그 정도로 서로 만날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연락도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정순 씨는 더 이상 부모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정순 씨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되는 탓에 키우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순 씨와 세 명의 자식들은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첫째인 큰딸 현아와 둘째인 큰아들 재민은 일찌감치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막내 아들 선우만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얼굴을 본 사돈 내외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말씨도 예의가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라 딸도 분명 잘 키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결혼한 큰아들 재민과 큰며느리 수연과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나며 지내는 중이었고 큰딸 현아와 사위는 명절에 한 번씩밖에 못 보더라도 만나면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막내 며느리 지영과도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살갑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정순 씨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순 씨의 너무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며느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잘 지냈어?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번호였구나. 어쩐 일이세요? 아직 내 번호도 모르고 있었나 보네.
정순 씨는 내심 서운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말에 집들이 한다면서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좀 만들어 갈까 하고. 지영이 너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니? 정순 씨의 따뜻한 물음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혹시 전화가 끊겼나 싶어 물었습니다. 듣고 있니?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주말에 집들이를 한다고요? 설마. 정순 씨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이번 주 토요일에 다 모이기로 했잖아. 설마 너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정순 씨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랬니? 난 당연히 서로 상의가 다 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급하게 말을 끊었다.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와의 짧은 통화가 끝이 났고 아들이 아직 며느리에게 집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정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히 자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었고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 대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집들이 말인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 어제 전화를 해보니 지영이는 모르는 것 같더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을 하긴 했는데 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취소하는 거야? 정순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알겠다. 어쩔 수 없지. 아들이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집 구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를 한다길래 큰아들과 딸까지 전부 전화를 돌려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 없었던 일이 되었고 정순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며느리에게 말을 똑바로 전하지 않았다고 하니 뭐라 원망을 할 수도 없었죠. 결국 집들이는 완전히 취소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정순 씨도 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씁쓸한 기억은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혔습니다. 2달의 시간이 더 지나 명절이 다가왔고 정순 씨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집들이 때처럼 며느리가 모르는 일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영아, 너 이번이 우리 집에선 첫 명절인데 음식 뭐 좋아하니? 저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너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내가 만들어줄게. 정순 씨는 며느리의 취향을 배려하며 살갑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해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정순 씨의 간절함에도 며느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정순 씨는 결국 포기하고 자신이 아는 선에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잡채 같은 거 좋아하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네, 잡채 좋아요. 어머님, 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정순 씨는 당연히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와 몇 번 통화하지 않았지만 항상 대답은 건성이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끊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바빠서 그렇거나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가 어색해서 그렇다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정순 씨는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 했고 시어머니로서 살갑게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순 씨를 밀어내고 꺼려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딸 현아에게 부탁하여 이모티콘이나 커피 기프티콘 보내는 법까지 배워서
며느리에게 선물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순 씨가 문자를 보내도 거의 답장은 없었고 가끔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며느리가 아닌 아들 선우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영이 전화를 왜 받아? 내 질문에 아들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씻으러 들어갔어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일이 지영이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한다고. 아, 그럼 제가 전해드릴게요. 어쩐지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와 친해지기는커녕 목소리 한 번 듣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는 정순 씨에게 점점 더 멀고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친구가 한라봉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기왕이면 사돈집에도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 3박스를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첫째 딸 현아와 큰아들 재민의 사돈집은 이미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서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막내 며느리 지영의 친정집 주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이런 건 조용히 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 아들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 선물 좀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 처갓집 주소 좀 알려줘라. 아들은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안 보내셔도 돼요. 아니야, 내 친구 선우이 알지? 걔가 제주도에서 농사 짓잖아. 한라봉이 올해 잘 됐다길래 내가 한 박스씩 사돈댁에 다 보내려고. 정순 씨는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중간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힘들어? 내가 힘들어질 게 뭐가 있어? 정순 씨는 아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어요. 장모님도 선물 받으면 답례하시려 할 거고 괜히 부담이에요. 그냥 엄마 더 드세요. 결국 막내 며느리 지영의 친정집에는 선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순 씨는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며느리의 의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통의 벽은 점점 더 높고 두꺼워져만 갔습니다. 얼마 후 정순 씨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부모의 연락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의 식구들은 아들과 딸, 사위, 며느리들까지 전부 모여있는 가족 단톡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주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알려주고 가끔 여행 사진 정도를 올리는 친목 대화방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가족들의 소식을 접하고 가끔 손주들 사진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며느리 수연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제주도 여행 다녀온 사진 올려드릴게요. 손주들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워낙 사진을 잘 찍는 편이라 사진만 봐도 마치 자신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듯 즐거웠습니다. 정순 씨는 연신 좋아요를 누르고 너무 예쁘다, 즐거워 보여서 좋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순간 갑자기 막내 며느리 지영이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순 씨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실수로 잘못 눌러서 그런 줄 알고 재빨리 다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를 하자마자 또 1분도 안 되어 바로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 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단톡방에 지영이 초대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가족 단톡방인데. 정순 씨의 물음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어차피 제가 있잖아요. 지영이는 빼주세요. 그냥 괜히 서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다고? 정순 씨는 시댁과 관련된 일만 있으면
과민 반응을 하는 작은 며느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가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한 건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고, 단톡방 역시도 한 달에 몇 번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그 사진을 올리느라 서로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첫째 딸 현아가 정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막내네 며느리 버릇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전화해서 한마디 하겠어. 라고 하는 걸 정순 씨가 뜯어말렸습니다. 괜히 자식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마음이 아팠기에 더 이상의 갈등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 지영과의 마지막 전화통화는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났고 카톡이나 다른 연락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소통조차 하지 않으니 정순 씨 입장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불편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막내 며느리 지영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도 선뜻 먼저 전화를 걸어 축하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연락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선우에게만 축하한다는 말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역시 정순 씨 부부는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 직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병원에 오는 것을 며느리가 안 좋아하는 눈치였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냥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으로만 태어난 귀한 손주를 봐야 했고 출산을 축하한다는 말 역시 아들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영이한테 직접 축하한다는 말은 해야 할 거 아니냐?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지금 피곤해서 전화 받기 힘들 거예요. 그냥 제가 전달할게요. 이제는 한술 더 뜨는 아들이 며느리보다 더 황당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싫다는데 정순 씨가 어쩔 도리는 없었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한 것도 며느리였고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굳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나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잠시 참는 것일 뿐이었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순 씨는 물론이고 남편 역시도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걔네들도 너무하네. 당신이 언제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이 있어? 집에 오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닌가 봐. 남편의 한탄에 정순 씨는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 보러 오라는 말도 없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니 그저 가끔 아들이 사진을 보내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반년 동안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 씨 부부와 막내 아들 내외가 그렇게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이쯤 되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본인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정순 씨에게는 자식이 둘이나 더 있었고 다른 손주도 셋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막내에게 집착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먼저 거리를 두고 살자 하면 그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에 대한 기대를 지우자 그때부터는 오히려 서운함이 아닌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체념하고 마음에서 지우려 애쓰던 정순 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순 씨는 물론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아들 재민과 큰며느리 수연은 수술 전에도 병원을 찾아와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했으며 수술 후에도 다시 병문안을 와서 오랜 시간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멀리 살았던 딸 현아는 직접 오기는 힘들었지만 아버지 괜찮으시냐며 매일 전화해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걱정 덕분에 정순 씨 부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막내 아들 선우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검진을 받은 후 수술 날짜를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전부 언제 수술을 받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심장에 하는 큰 수술이라 정순 씨 부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수술 전에 막내 아들 선우의 목소리만 듣지 못해 서운해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전 정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음이 아무리 길게 울려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정순 씨는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며느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이 너 선우랑 같이 있어? 정순 씨의 급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옆에 있는데요. 그럼 전화 좀 바꿔라. 그렇게 아들 선우는 전화를 건네받았고 정순 씨는 아들에게 아버지 수술 날짜를 모르는 것이냐며 한마디 할 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일인데도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 선우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용건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안 받았잖아. 정순 씨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전화 온 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안 울려서 몰랐었네요. 그래도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드릴 텐데 꼭 며느리한테 그러셔야 했어요? 이 정도 되니 정순 씨도 황당함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짜고짜 화를 내?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들은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은 아니고요. 지영이가 엄마 전화 직접 받으면 불편해하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걔한테 전화를 얼마나 했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웬만하면 연락 안 했어. 내 반박에 아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그래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아무리 가끔이라지만 시어머니 전화 받으면 며느리 입장에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지영이가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라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서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 거죠. 정순 씨는 깊은 분노와 함께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알겠다. 앞으로는 내가 절대 너희들한테 연락 안 하고 살게. 내가 나중에 눈을 감아도 너희들한테는 전화 한 통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였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애원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며느리 입장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했지 부모님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과 한참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정순 씨는 순간 너무 지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가? 됐다. 너희 아버지 조금 있으면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막내 아들 목소리 듣고 싶다 해서 전화한 거야. 내가 전화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지영이한테 한 거고.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다. 아, 그게 오늘이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지금 전화 드릴게요. 아들의 후회 섞인 목소리에 정순 씨는 차갑게 말했다. 됐다. 아버지도 그냥 너 전화 안 받고 싶으시다고 하시네. 나중에 연락하마. 정순 씨는 전화를 끊었고 옆에서 그 통화를 모두 듣고 있던 남편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남편의 마음마저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수술은 별 문제 없이 잘 끝났고 수술이 끝난 다음 날에 큰아들 재민과 큰며느리 수연이 병문안을 와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작은아들 선우에게서는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고
이쯤 되니 섭섭한 마음마저 들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에 남편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병문안은커녕 며칠 동안 전화 한 통 없는 막내 아들을 정순 시부부는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아들 하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깊었지만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없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던 정순 시부부의 삶에 몇 달 만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선우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순 씨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안부보다는 용건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애를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2달 뒤면 복직해야 하거든요. 정순 씨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생이네. 아들은 한참 우물쭈물하며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맞벌이를 해도 어린이집에서 애를 늦게까지 봐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애가 너무 어려서 늦어도 3시, 4시에는 데려가야 한대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듣기 싫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3시에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저희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순 씨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며느리 지영의 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우리한테 애 맡기는 거 싫어할 텐데. 그렇게 우리를 불편해했는데 자기 아들을 맡기려고 한다고. 정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영이가 우리한테 애 맡기는 거 싫어할 텐데. 내 질문에 아들은 당황한 듯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영이가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정순 씨는 정말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을 그렇게나 싫어하고 손주가 태어났어도 한번 와서 보고 가라는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일을 부탁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남편에게 했던 행동들은 모두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정순 씨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우리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너희 애를 우리가 봐주면 지영이랑 원하지 않아도 자주 마주쳐야 하잖아. 그럼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니? 정순 씨의 말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정순 씨는 이어갔습니다. 나도 괜히 고부 갈등 상황 만들기 싫다. 너희들 일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아들이 불평하자 정순 씨는 지난날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전화 한 통하는 것도 불편해하면서 애를 어떻게 맡기려고 하니? 그냥 너희가 키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우리한테 전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거절하는 것도 꽤 불편한 일이네. 정순 씨는 아들의 전화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정순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마 정순 씨가 생각하기에 며느리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예전에는 제가 죄송했어요. 생전 그런 말을 안 하던 며느리였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자존심도 없어졌나 봅니다. 정순 씨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리고 너희 애는 못 봐준다. 앞으로 용건 있으면 직접 전화하지 말고 선우 통해서 해라. 나도 내 전화 받기 불편해. 정순 씨의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자기들 편할 대로만 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에게는 큰아들 재민과 큰며느리 수연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종종 아이를 맡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손주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늘 감사함을 표현했고 정순 씨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절대 막내 아들 내외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괜히 나서서 아이를 봐준다고 했다가
며느리에게 무슨 원망을 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작은 아들 내외와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깊이 다쳐버린 부모에게 뒤늦게 자식이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심 없는 사과와 행동은 더 이상 정순 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그들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불편함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정순 여사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순 씨는 막내 아들 선우와 며느리 지영 씨의 일방적인 태도 그리고 소통의 단절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그녀의 진심은 번번이 외면당했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외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남편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막내 아들 부부가 보여준 무관심은 정순 씨 부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정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도움이 절실해진 순간 아들 선우는 염치 없이 정순 씨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해왔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부모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던 상황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자신들의 필요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 순간 정순 씨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서운함과 냉대를 똑같이 되돌려주는 냉정한 복수를 선택합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역으로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와 소통의 단절은 결국 깊은 상처와 멀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이 사연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부모의 상처는 깊고 한번 금이 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